안녕하세요. 믿음세무의 이기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의 길고 긴 여정의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제4탄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 일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세액감면 같은 경우는요, 가장 큰 포인트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입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는 좀 포인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짚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세액감면은 이제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감면 빼고는 제가 그냥 목차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만 조금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서 세액감면은 그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선 세액감면을 설명드리기 전에 전시간과 전전시간, 전전전 시간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할게요. 연말정산을 크게 보면 우선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금액 공제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근로소득 금액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이제 연말정산의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라는 소득공제를 하고요. 그 다음 거기에서 나온 과세표준을 가지고 이제 세율을 적용한 다음에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 산출세액에서 지금부터 설명할 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차감한 그 금액이 바로 결정세액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내가 원천세를 매달 떼잖아요. 그걸 바로 다 합쳐서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그 기납부세액보다 결정세액이 작으면 이제 납부가 나오는 거고요. 이 기납부세액이 좀 더 크면 환급이 나오는 그런 큰 기준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편과 마찬가지로 제가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고 맨 뒤에 요약본을 제가 설명드린 요약본을 쭉 띄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는 뒤에 요약본을 먼저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에게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신 다음 해당되는 게 있으면 앞에 와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제가 빠른 진행을 위해서 좀 대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면을 좀 응시하지 않더라도 그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액감면은 우선 종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기술자 세액감면, 그리고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 세액감면, 그리고 성과 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세액감면,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중요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세액감면, 그리고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및 핵심 인력 성과 보상금 수령액에 대한 세액감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다 생략할 거고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세액감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면 대상자 요건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인 자이거나 근로계약일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이자거나 장애인 또는 2017년 이후 취업하시는 경력 단절 여성이 바로 해당 대상자입니다. 이 해당 대상자들 중에서도 감면 제외자가 있습니다. 먼저 아무리 나이 요건이든 장애인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회사의 임원이나 최대 주주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특수관계에는 당연히 제외가 돼야겠죠. 그리고 4대 보험 미가입자, 일용근로자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일지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는 얘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경력 단절 여성의 요건이 조금 까다로워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동일 업종이라는 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을 하시거나 2년 이내에 임신이나 난임치료 그리고 퇴직일 당시 8세 이하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으시거나 퇴직일 당시 8세 이하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으시면서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상에서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소기업체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업종은 대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도리어 해당이 안 되는 업종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주점업 또는 비알코올 음료점업입니다. 그리고 비디오물 감상점 운영업, 그리고 금융보험업, 그리고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등 법무 관련이라든가 세무사, 회계사 등 회계 관련이라든가 또는 경영 컨설팅업도 안 됩니다. 그리고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을 제외한 교육업, 그리고 병의원, 그리고 기타 개인 서비스업 얘들은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세무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적용받으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참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5번째입니다. 감면 기간입니다.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 그 외의 분들은 3년입니다. 감면 한도는요 원래 150만 원이었는데 요번에 200만 원으로 상향됐으니까 그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감면율이 매년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맨 뒤에 표로 연도별로 감면율 적용한 걸 정리해놨으니까요. 그
그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째입니다. 감면 적용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연말정산하기 전까지만 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8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이 월 급여에 대해서 이 원천세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율을 적용하다 하더라도 연말정산 때 이 감면 적용을 하지 않으면 얘는 감면 적용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연말정산 때 감면을 꼭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이 요건의 경우는요, 저희 나라는 무조건 만이 기준이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을 플러스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년의 군복무를 하면요, 만 36세 이하가 되는 거예요. 단 그 군복무 기간도 한도가 있어요. 6년까지입니다. 6년을 초과해서 근무하셨다 하더라도 6년까지만 나이에서 플러스 요건이 되니 그 점도 조금 유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세액 감면 중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에 대한 세액 감면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액공제입니다. 외국 납부 세액공제입니다. 내가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요, 이를 근로소득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겁니다. 2번째, 근로소득 세액공제입니다. 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뒤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째,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결혼세액공제입니다. 단 1회에 하나요. 네, 재혼 3혼을 하셔도 단 한 번만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0만 원입니다. 공제액이. 혼인신고는 무조건 필수고요. 연령 무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혼, 재혼, 삼혼 상관없이 그냥 평생 한 번만 적용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재혼이신 경우에는 초혼 때 만약 결혼세액공제를 적용받으셨다. 그럼 재혼 때 받으시면 안 됩니다. 4번째입니다. 자녀세액공제입니다. 얘도 좀 중요하죠.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또는 손자녀, 입양아, 위탁 아동들이 8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8세 이상이에요. 한 명은 15만원, 2명은 35만원, 3명 이상부터는 35만원에서 한 명을 초과할 때마다 30만원씩을 공제해줍니다. 또 해당 과세기간에 입양을 하거나요, 출산을 한 경우에도 또 해당 기간에 출산이나 입양 신고 공제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도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의 경우는 70만원씩 추가세액 공제를 해주니까 이 정도 명심해 주십시오. 주의사항입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해당이 돼야지만 이 자녀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려면은 나이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남편이 받고 세액공제는 아내가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거주자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 출산율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니까요. 5번째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 그리고 연금저축, ISA 만기 연금저축에 가입한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의 경우는 불이백의 15%, 그리고 초과하시는 경우에는 12%를 세액공제해줍니다. 한도는 연금저축계좌는 600만원까지 불이백입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계좌에서 퇴직연금계좌를 합할 경우에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세액공제에서 연금계좌 세액공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세액공제 중 특별세액공제, 그 외의 세액공제, 그리고 그 밖의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세무의 이기영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